에피소드 벗의 나는 까미라고 해. 안녕, 나는 시쭈야. 안녕, 난 써니야. 우리 새로운 패널로 써니 함께 하게 되었는데 써 살짝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냥 간략하게.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존댓말 쓰는 거예요? 반말 쓰는 거예요? 반말이지 반말. 반말인데 그냥 농담식의 존대를 하는 거예요. 컷해요. 우리. 왜요? 지금 심장이 너무 너무 웃겨. 빨리 뛰는 것 야. 같아요. 좀 뭔가 다른 그게 있지. 일반 네. 대화 할 때랑. 그렇지. 우리가 맨날 수다 떠는데 갑자기 항상 수다를 같이 떨던 써니 녹음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긴장을 하네. 네, 자기소개할게요. 네네. 할게. 안녕, 난 써니라고 하고,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초등학생, 유치원생. 여기 친구들이랑 항상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뭔가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네. 잘 부탁해. 와, 짝짝짝. 써니 목소리가 역시 달라졌다. 하다 보면 긴장이 풀릴 거야.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그렇고 하다 보면 그냥 우리 맨날 수다 떨던 것처럼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오늘 주제는 에피소드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이들의 대학과 입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뭔가 키워드 아니면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을 찾아서 이 책이 진짜 너무 재밌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작가는 김용섭 씨야. 퍼블리온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은 보면 부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생존 코드 그리고 뭐 순진하면 무능해진다. 대학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일단 시주가 혹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살짝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책인 것 같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 자체가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매 챕터마다 되게 중요한 말들이 많이 맞아. 나오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묶어서 말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좀 가볍게 소개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 대학까지 했던 공부를 가지고서 평생을 울거먹고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다.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러려면 대학이 지금처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못할 거다. 이게 되게 핵심 내용이긴 한 것 같거든. 이제 그 가운데서 왜 중요한지 여름이가 맞다 그러네. 우리 여름이가. 맞아요.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 네네. 일단 시주가 잘 소개를 해준 것 같은데 시주는 읽고 나서는 느낌이 어땠어? 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했다. 내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대학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왜 대학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의 근거들을 너무 명확하게 들어줘가지고 맞아.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맞아.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약간 우리가 평소에도 얘기할 때 했던 대목이기는 한데 이게 대학을
보내지 말자라는 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학을 안 보내고 어떤 학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부류와 대학을 안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줘야 돼라는 부류로 나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근데 확실한 건 우리는 대학을 안 보내는 대신 다른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시켜야 되는 쪽은 아니고 확실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서 대학을 안 보내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제목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인 이유는 아이들을 더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책에 나온 구절 중에 나는 공감했던 게 이제는 5년만 지나도 정보가 그치. 구식이 되어버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또 끝인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벗어나서 아이나 당신이나 평생을 계속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인 거다라는 게 사실은 메인 테마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책을 읽으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항상 우리가 다른 부모들, 아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학과 아이들의 이 입시에 집착할까에 의아한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잖아. 그치. 이게 맞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 우리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서 소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뜨문뜨문 계속 해왔는데 이 책에 너무 이 근거와 이 맥락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시주가 말한 대로 어, 읽으면서 계속 나는 "헉, 맞아, 맞아 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 막 여기저기 떠다니던 생각들을 싹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 맞아. 나도. 그래서 너무 좋았고, 뭐, 아까 시주 말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애들한테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이것도 시켜야 되고 이것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인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이 책을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거대로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해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 새로운 친구인 썬을 초대한 이유도 있는데 썬은 항상 질문을 굉장히 잘해주는 친구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 썬이 뭔가 트리거처럼 다른 질문, 좀 다른 관점에서의 질문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학 학위에 집착을 할까? 지금의 부모들이 여전히 왜 아이의 대학과 입시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어, 너희의 이유가 있어? 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런 것 같아? 까미야? 어, 나부터 얘기하면 나는 사실 이 대화를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치. 그러니까 나랑 우리 남편의 생각은 대학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겠구나라고 좀 이해가 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아이들의 미래가 그래봤자 10년 뒤, 20년 뒤일 텐데 그게 지금과 우리 부모 세대에서의 대학과 우리 세대에서의 대학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학을 가는 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얘네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아주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이미 되어버린 거고, 대학이라는 게.
그것을 놓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사람들은 음, 최소한의 자리를 꿰차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 학위, 입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주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 음, 하나는 대학에서 배우는 우리가 대학을 가봤잖아. 음, 그러니까 오히려 가본 사람 입장에서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음,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 공부가 우리의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난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죽어라고 중고등학교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서 대학 4년 빡시게 하고 직장 갔는데 난 도대체 대학 때 했던 것과 그 과거의 것이 나한테 그냥 학위를 주는 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 때보다 더 강한 그 경쟁 사회에서 그 학위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넣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거 하나가 되게 그랬고 의문스럽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고 또 하나는 나는 이 책에서도 나와 그런 명문대가 필요 없는 건가? 그러면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은 다 나쁘다는 건가? 필요 없나?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야. 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또 거기를 가서 유의미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자기가 갖춰야 될 것들을 역량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마치 모두가 가야 되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꾸겨 넣고 있는 그 현실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려야 될 친구들이 또 있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또 그 이외의 아이들의 역량을 다 다르게 파악해서 자기가 원해서 간다고 하면 서포트 해줘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현실이. 부모가 원해서 아이들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 그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해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까미가 떠다니는 생각이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이게 나는 막 중구난방으로 아 이건 이래서 불만이야 저건 저래서 불만이야 맞아 이건 이래서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싹 정리를 해준 것 같아. 맞아. 여기 114페이지에 대학은 꼭 가야 할까? 라는 챕터가 아예 있어. 맞아, 그리고 맞아. 쭉 읽어보면 맞아 이래서 이렇지 맞아 이래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싹 돼. 근데 나는 이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이 책에 어떤 나와 있는 답,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답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 그러니까 내 시주랑 나도 정말 100% 동의하는데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부모랑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뭐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 당신은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걸로 지금까지 많은 메리트를 얻으면서 살아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그랬으면 지금의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큼의 혜택을 봐와 놓고 왜 그게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 사람들이 나한테 묻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거를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이가 더 잘 살게, 우리보다 더 잘 살게도 아니고 그냥 우리만큼 그냥 평균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 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감해질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본 거밖에 모르니까 그 방법으로만 아이들을 키워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잖아. 근데 아이들이 사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그렇잖아. 지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나오기는 해. 이제 이 근거는 이 책을 뭐
읽든 안 읽든 근거 자료로 원래 있는 거니까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해. 근데 무슨 수로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밀어넣고 거기서 이걸 해야지만 그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내가 지금 약간 시쭈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프랑스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내가 대학 거의 들어가자마자 갔었으니까 그냥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면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의 고등학교까지를 갈아 넣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 프랑스에 딱 갔더니 그 사람들은 대학을 가주는 사람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대학 가는 사람을 왜 고맙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연구를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그래서 나라에서 대학 학비를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으면 대학에 가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던 어쨌든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것에 내가 충격을 받았었거든. 맞아. 그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중요한 게 일단 우리는 급여 차이도 나잖아. 심지어 뭐 단순 아르바이트를 해도 대학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역량 차이보다도 학벌을 위주로 보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지금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부모 세대거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지금 대기업을 다니면 4년제 대학 졸업생과 고졸자들의 연봉 차이 그 다음에 승진할 때 받는 대우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자녀한테 4년제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을 나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런 분위기와 사회 문화 자체를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 대학생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명문대를 졸업한 대학생들을 썼을 때 그만큼 역량을 발휘하느냐 일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얼마만치 능력이 있느냐를 더 보는 분위기로 점점 전환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애들을 그렇게까지 대학을 몰아넣을 필요가 있는가를 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음, 시스템, 대학 졸업자가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가 대학에 더 집착하지 맞아. 않을 수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내가 느꼈던 거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시선에 굉장히 맞아.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정형화된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다들 대학 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너는 대학을 안 갔어? 아니 혹은 왜 고등학교를 안 갔어? 뭐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 아이가 그런 시선을 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큰데 그 기반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지 사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 이상 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 살았으면 맞아.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꼭 대학 학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직업인데 그 직업들이 다 대학 안에 들어가서 전공으로 이제 포함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이게 사회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배워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그 대학 안에 포함시켜서 오히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게 많잖아. 음, 난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해. 지금 어떤 직업이라고 딱 말하기에는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을 못 하겠지만. 아니 그리고 나 지금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올랐는데 음,
우리나라 애들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아이 신상에 대한 거 뭐 적는 거 내잖아. 그럴 때나 어디서든 꼭 빠지지 않는 게 부모의 학력 수준? 이걸 꼭 쓰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나 어렸을 때도 보면. 그럼 우리 아빠는 대학교를 나오셨고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셨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안에서 엄마가 교양이 더 아빠보다 적었나? 이랬던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적을 때 뭔가 우리 엄마는 왜 대학을 안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은연중에. 뭐 그렇다고 그게 막 부끄러워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뭔가 인식이랑 우리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 세대까지 약간 교육에 대한 한 맺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러면서 내 자식은 대학까지 보내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서 뭔가 그 대학에 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도 당연히 한몫하고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그 교육에 대해 목매는 약간 그래야지만 제대로 내가 자식한테 뭔가 모든 걸 해줬다? 이런 인식이 계속 대물림 됐던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모 세대가 내가 이제 내 애를 키우는데 나는 그래도 너한테까지 너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거보다 더 잘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의 내 자녀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엄마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그럼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 편하려고 아이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뭔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내가 자라서 지금 그나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 약간의 그런 완전한 확신이 없어서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 진짜 뭐 너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 잠재력이 보여. 그리고 공부를 뭐 시키면 잘해. 그러면 당신은 의사나 뭐 법조인을 안 만들고 싶겠느냐? 당신도 역시 어, 그렇게 대학과 입시에 굉장히 열정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의 대학과 입시에 대해서. 음,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책에도. 의사와 법조인은 사실 미래에 가서도 대체되거나 이게 위협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이 AI로 대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법을 바꿔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런 면이 맞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의사와 법조인이 돼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기존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부에 따라서 그것을 더 유리하게 그 자격을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도 클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때 나는 공감됐던 부분이 그래 공부 잘해서 의사 변호사 우리가 만든다고 쳐 우리 자식을. 근데 우리가 그 상위 1% 수준의 부를 가진 집이 아니잖아. 우리 대부분이. 모르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나 좀 잘 부탁해요. 이제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고 진짜 우리 비슷한 수준에서 의대 법대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고생해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 쳐. 그럼 용이 나서 거기서 살아가는 생활은 편하고 즐겁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굳이 그 길을 왜 들여보내려고 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사용하고 더 유의미한 이제 미래 사회에서 더 유의미한 쪽으로 더 활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거기 되게 공감했어. 그리고 우리는 왜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의대법대를 보내려고 하는지도 그 이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그러니까 의대, 법대 말고도 현존하는 다른 직업들도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길로 가두고 있는 거는 아닌가. 맞아. 글쎄. 근데 뭐랄까 의대 법대 갈 가능성이 보이면 보낼 것 같은데. 나는 그 의대 법대가 워라밸이 진짜 최악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나는 드라마를 어,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직업인 거야. 당신이 나는 솔로를 보면 거기 나오는 변호사들은 정말 자기 삶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현실 변호사야. 나는 솔로에? 응, 나는 솔로에 이 안본 기수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변호사가 몇 명 나오는데 그 변호사들은 그 변호사로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삶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일에 모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저 일 하려고 그 개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나는 오히려 드는 거야. 왜 근데 저렇게까지 해서 근데 어떻게 나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얘 같아. 말해줘요. 좋아요. 좋아요. 네, 썬의 역할이 좋아요. 그거예요. 근데 결국 근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입을 얻잖아. 예를 들면 다른 직업이랑 비교를 하면 물론 당연히 요새는 이제 뭐 어떤 뭐 페이 닥터나 뭐 웬만한 변호사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상가 월세 그거 내기도 뭐 빡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직군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러면은 막노동이나 뭔가 되게 몸이나 뭔가 자기의 노동력을 엄청 체력적인 거를 많이 들이고 시간도 길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따뜻한 데서 앉아서 일하고 어느 정도 수입해서 다른 가족들 부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굳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나름 생각하니까 그쪽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똑같은 써니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의대와 법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써의 이야기처럼 아니 그렇게 가서 만약에 막 성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평생 안정된 직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썬 말대로 몸이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밥그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도 의대와 법대를 가면 자기 밥그릇은 평생 하나는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안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좀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런 거였어. 내가 그 서천석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의대 주변에 다 이제 의대 간 친구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만나면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행복하니? 그러면 대부분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행복도의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그냥 이게 맞고 정말 내가 의사가 그치. 되고 싶어. 진짜 법대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부모님이 의대 법대를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 머리도 되고 지금 능력도 되니까 그래 그럼 가자라고 해서 자기의 고등학교 아니면 진짜 의사가 되려면 더 많은 세월을 갈아 넣었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구나를 그때 가서 느끼는 거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 시간을 모두 다 입시에 갈아 넣다가 나중에 가서 깨닫고 불행해지는 사람의 비율이 그 집단 안에서 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른 직업보다. 그러니까 써의 얘기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뭐 행복이냐 안 행복이냐가 뭐가 중요하냐를 이제 논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과거 시대였던 거야. 나는 내 판단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물론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형편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가운데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굶어 죽을 사람들은 과거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내가 즐겁게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일이면서 또
이제 돈도 어느 정도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되는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그거를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잖아. 그리고 그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아마 주입시킬 거야.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그냥 공부 얼른 열심히 하고 한시라도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알려줘야 될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거를 생각할 시간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그게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가 그 피크인 것 같아. 애들이 머리를 열리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주어지면 우리나라 수준에서 그 공부할 시간은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대학의 길은 다른 친구들보다 힘들어질 수도 있지. 근데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 시기에 고민이 끝나면 그 뒤에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직접 찾아서 그 시점에서 대학을 가도 되는 거잖아. 꼭 20살이 아니더라도. 뭐 연구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학습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다 때려놓고 고민해서 의대 법대를 보내려고 그러는 환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